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레이시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독자들은 저를 레이라고도 부르십니다. 어떤 쪽이든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레이라고 소개할까 합니다. 제 소개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방송의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 채널이 지향하는 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이 나고 물가는 오르고 은행은 파산하고 치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런 때는 세상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더욱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목차에 나온 대로 우리는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으니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닌 세상의 화상만을 보고 그것을 세상의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착취당하게 되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굴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의 방송의 주제이자 이 채널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 채널이 앞으로 할 일인 것이죠.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그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일단 이 동굴을 보시면 땅 아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굴 바깥쪽은 맑은 하늘이 있고 동굴 안쪽은 어둠컴컴하죠. 우선 동굴 안쪽을 확대하여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굴 안에는 노예들이 벽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없죠. 빈 동굴 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건을 쓰고 어떤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죠. 자유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에 노예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두건을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듯 합니다. 앞에 묶인 노예들은 고개를 뒤로 돌릴 수 없으니 뒤에 두건 쓴 사람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들 두건 쓴 사람들은 각각 어떤 물건들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들의 뒤로 장작불이 타오릅니다. 이 불이 두건 쓴 사람들이 든 물건의 그림자를 동굴벽에 만듭니다. 노예들은 머리를 뒤로 돌리지 못하므로 동굴벽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은 진짜 새나 말이 아니라 허상만을 보고 새가 있다, 말이 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노예들이 아는 진실은 저 그림자뿐입니다. 특히 여기 도넛 모양을 보시죠. 이 도넛을 돌리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죠? 직선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두건 쓴 사람들이 손을 돌리면서 그림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도넛이 아닌 직선을 볼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두건 쓴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는 진실을 언제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의 비유에서는 저 노예들이 바로 우리들 대중입니다. 동굴 벽의 그림자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건 쓴 사람들이 든 물건들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두건 쓴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수의 몇몇입니다. 이들이 물건을 움직여 그림자 형태를 바꾸듯이 뉴스나 정보를 조작하면 노예들이 보는 진실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현실의 진짜 의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차원 물체를 볼 수 없고 대신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원통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는 어떻게 나오죠?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직사각형입니다. 우리는 원통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그 그림자만을 보고 물체의 형태를 짐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원의 그림자를 보고 이 물체를 구형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명은 사각형 그림자를 보고 직육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물체의 진실에 대해서 논쟁하죠. 싸우는 것도 이해가 가죠. 3차원을 보는 이들은 하나의 물체가 원이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통은 원과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사각형이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원도 진실이고 직사각형도 진실입니다. 그저 진실의 일부라는 것이 문제죠. 고개를 뒤로 돌리지 못한 노예들처럼 우리들은 동일한 진실의 서로 다른 부분만을 보고 원통이라는 진실된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동굴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부분의 그림자만을 볼 뿐이죠. 그리고 각자가 보는 그림자가 진실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죠. 일단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모든 진실은 진짜 진실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동굴의 우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과는 무관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진실을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그림자로만 판단한다고 말했는데 문명이 개화한 21세기, 지금도 과연 그런 상태일까요? 인터넷과 미디어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21세기인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볼 법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TV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대 초중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앞서 본 동굴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들이 보는 것은 TV 화면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가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시엔 지금과 달리 채널이 서너 개 정도였죠. 채널 선택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몇 개의 채널 이외에는 지구 반대편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동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채널이 수십 개 달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을까요? 채널과 콘텐츠가 많아져도 이미지는 이미지이고 그림자는 그림자입니다. 게다가 흘러넘치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20세기보다 더 깊은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보는 세상을 알고 있었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보는 세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세상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보는 세상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40대 부장님은 30대 대리나 20대 사원이 보는 유튜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미로에 빠진 이상 자신의 미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세기에는 채널이 적다 보니 자신들이 알지 못한 세상이 있다는 걸 최소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컨텐츠와 미디어가 흘러넘치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대한 충분히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깊은 동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굴에 갇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간 배터리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해외여행도 하고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의 우리도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그다지 냉철하지 못합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조작합니다. 미디어가 태조 이방원 테마의 영원한 상승을 지치지도 않고 반복합니다. 2차 전지 테마주가 급등하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주식시장에 바로 끌려 들어가죠. 모두가 동학개미 운동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소셜미디어가 생중계해주면
마지막까지 냉철함을 유지하던 일반인들도 결국에는 적금 통장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적금 통장에 있던 우리들의 돈은 소위 코스피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옮겨가죠. 물론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어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우리들의 적금은 말라 들어갑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인간 배터리입니다. 참고로 이방원은 태조가 아니라 태종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식하시던 분들은 다들 잊고 있었을 겁니다. 반복은 무서운 세뇌수단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동굴의 그림을 다시 봅시다. 앞서는 동굴 안의 모습만 설명했는데 이제는 동굴 안팎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동굴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동굴 바깥으로 나갔네요. 사슬을 어떻게든 푸는데 성공한 자연인들입니다. 동굴 바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동굴은 어두웠지만 하늘은 푸릅니다. 동굴 안에서는 정작 장작불이 태양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짜 태양입니다. 진짜 태양은 훨씬 찬란하죠. 극히 소수의 몇 명이 탈출해서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눈치채셨겠지만 동굴에 갇힌 것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한눈에 다 살펴볼 수 없죠. 마치 여기 원통 자체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림자들이죠. 하나는 원, 하나는 직사각형. 동굴 안에서 사슬에 묶인 이성은 원의 그림자를 보면 구나 공을 떠올리죠. 그리고 사각형 그림자를 보면 직육면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굴에서 탈출한 이성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과 직사각형을 함께 연결하면 마침내 진실된 실체는 원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감각적 경험은 제한적이지만 말이죠. 이들에게는 원과 직사각형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다른 물체도 아닙니다.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오직 열린 마음과 상상력만이 이 연결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조만간 전쟁이 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만화책에서만 보던 로봇이 지금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AI까지 등장하여 이번에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타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젠 달러가 전자화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바뀌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은행이 파산하고 부동산이 위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뉴스와 정보들의 전달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이 수많은 뉴스들을 아무런 맥락도 없이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보와 뉴스는 산더미처럼 쌓여가지만 아무런 맥락이 없는 파편화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 기관만 혼란케 하고 우리 뇌에는 부하가 걸려서 작동을 정지합니다. 대신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정보의 선별 작업을 맡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주길 기대합니다. 대중들이 이해하는 세상은 서로 무관계한 정보들의 집합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대중들은 코로나와 비트코인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압사 사건이 무관해 보입니다. 때로 심지어는 서로 모순된 경우도 있죠. 은행은 파산하는데 주가는 끝없이 오르니까요.
대중들의 시각에서는 이들 정보들이 서로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관계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맥락 없는 정보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쏟아집니다. 결국 이들 정보 간에 아무런 맥락이 보이지 않으니 사건들 자체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결국 대중들의 삶은 개선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는 전혀 무관계한 정보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압사 사고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또다시 다른 맥락을 타고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과 연결되고 다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의 어려움이나 비트코인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거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연결고리를 거쳐서 인과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무관계한 정보들은 절대로 서로 무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을 대중들이 모를 뿐이죠. 얼마 전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우리들의 밥상 물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튀르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역학관계 등 여러 인과관계를 거치면 결국 원인과 결과의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네 하루하루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서로 관계가 없거나 무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원과 사각형을 서로 연결시키면 3차원의 원통이라는 새로운 진실이 보입니다. 결국 진실을 확인하는 열쇠는 연결과 맥락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을 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파란 알약을 먹으면 네오는 거짓되지만 편안한 가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빨간 알약을 먹으면 불편하지만 진실된 이 세상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오는 빨간 알약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어떤 알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도 빨간 알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네오는 편안한 가상현실을 포기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네오에게는 비록 거짓되지만 평안한 현실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들의 현실은 거짓된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네오처럼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현실의 진실이 절실한 것은 네오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빨간 알약은 그저 우리의 열린 마음과 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현실의 그림자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세상의 전체 모습을 그려나가는 수밖에 없죠. 마치 사각형과 원을 합쳐서 원통이라는 진실을 상상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사각형이 맞다, 원이 맞다 싸울 필요도 없죠. 알고 보면 원과 사각형이 모두 맞는 답입니다. 비록 부분들이지만 말이죠. 이들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연결하면 이 세상의 진실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과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보와 뉴스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채널 소개에서 세계의 눈으로 본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세계의 눈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정도를 뜻합니다. 이 세계의 관점에서 본 부분들을 모두 연결하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일단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도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첫 방송이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